안녕하십니까. 닥터파이낸스 김영하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초단타 매매자들,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더들에 대해서 잠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사실 이제 말하자면은 핀테크의 한 분야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단타 매매, 하이 프리퀀시 이 인트라데이 데이터 있죠. 택 데이터 내지는 틱 바이 틱. 이거 틱이 뭔지 말씀드렸었죠. 1000분의 1 초 단위로 거래량 누가 얼마의 바이 앤 셀 오더를 냈는지 그리고 얼마에 체결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빅데이터 이거야말로 진짜 AI가 필요하고 빅데이터 그 기법들이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수백만 건, 수십억 건의 observation이 쫙 나와줘야지 여기서 뭔가 패턴 레코그니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학적인 기술로 뽑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티피컬 보통의 우리가 말하는 경제 데이터 분기별 무슨 GDP 데이터 아니면 매년 나오는 GDP 성장률 뭐 이런 로우 프리퀀시 데이터 가지고서는 빅데이터 AI 기술 팔아먹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들 전문가들은 말씀하십니다. 진짜 아시는 분들은 그걸 말씀하세요. 빅데이터라고 할 게 아니다. 그거는 그냥 스몰 데이터 갖고 할 수 있는 짓 하는 것 뿐이에요. 진짜로 빅데이터 하는 거는 이런 쪽에서 나간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이클 루이스의 플래시 보이즈라는 그 책으로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거 보시면은 아주 재밌는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다큐멘터리 소설이죠. 사실에 기반한 스토리를 조금 더 얹어서 얘기한 그런 건데요. 여기 보시면 소설 시작할 때에 시작하는 장면이 터널 뚫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막 터널을 왜 뚫습니까? 이게 미국에 여기에 보시면은 미국 땅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플로리다 이렇게 있고 동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 오데호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쫙 나갑니다. 그죠? 시카고가 이쪽 어디엔가 있습니다. 시카고가. 그죠? 제가 있던 미네소타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고는 터널 뚫는 장면은 뭐냐면은 시카고에서부터 뉴욕까지 뉴욕시티 여기 있잖아요. 맨하탄. 거기에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그쪽에 데이터 센터까지 최단거리 직선으로 케이블을 심으려고 논뚝밭뚝 지나서 그죠? 옥수수밭 지나서 터널 산이 만나면 산을 뚫고 터널을 뚫어가지고 케이블을 최단거리로 직선으로 딱 심으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왜요? 여기에 헤지펀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단타 매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거래가 1000분의 1초, 100만 분의 1초를 다투는 거래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최단 거리여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일로 지나가고 절로 지나가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직선으로. 네, 그걸 뚫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예, 미국식 좀 이상하게 그렸네요. 제가 너무 홀쭉하게 그렸는데 이 정도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게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거기에 가츠야마라는 트레이더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스토리인데요. 이 가츠야마 캐나다 일본 계통 캐나다인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이제 트레이딩 스토리 이것도 하고요. 이 사람의 친구가 또 재캐 교포입니다. 한국계 아시안 사람들끼리 또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계 교포의 얘기도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또 한국 사람으로서 읽어보기 또 재미있는 소설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증언에서 플래시보이의 주인공들의 증언이 이제 유튜브에도 또 나옵니다. 한번 구글 서치 해보시고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에 AMD 요즘 저기 GPU 갖고서 이제 핫한 주식이죠, 그죠? 리사 수라는 CEO로 요즘 유명한데 좌우지간에 AMD 이 주식을 산다고 칩시다. 산다고 그러는데 딱 스크린을 보니까 블룸버그 스크린에 떠 있기를 지정가 매도 물량이 10만 주가 딱 떠 있다고 쳐요. 그리고 10만 주가 딱 있고 내가 마침 사고 싶은 주식도 딱 10만 주야. 그래가지고 그 가격에 내가 사겠다고 엔터 키를 딱 칩니다. 그러고 나면은
90년대 말에 그 엔터키를 딱 쳤으면 그 가격에 진짜로 100% 모든 주식이 내 수중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아, 근데 10년이 지나서 2000년대 초반이 되면은 엔터를 딱 누르자마자 80%만 내 수중에 들어오고 20%는 안 들어와요. 웬일이지? 2000년대 중후반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60%만 내 수중에 들어오고 40%는 빙 떴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엔터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매도 가격이, 그죠? 매도 호가 물량, 저게 매도 가격이 떠 있어요. 올라갔어. 뭐지? 이런 거죠. 왜 이럴까? 보시니까요, 흔히 말하는 미국 주식시장이라고 하면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죠? 제 트레이딩 플로어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게 제 인생샷입니다. 여러분, 제 연구 분야가 미디어와 그로 인한 주식의 버블과 이 폭락, 이건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짐 크레이머가 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쇼를 이렇게 막 하잖아요. 무슨 종목 사세요, 뭐라고 파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 종목이 막 떴다가 가라앉는 거, 그죠? 주로 사라는 레코멘데이션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내 트레이딩 플로어에 이제 삼성 금융 계열사 분들하고 같이 제가 인솔 교수로 가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웃기웃 거렸더니만은 그 같이 방문한 원우님이 사진을 우연히 찍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샷이 됐습니다. 이거 찍어주신 원우님 A+ 받았습니다. 물론 이분도 뭐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A+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은 저한테는 이게 인생샷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에 이런 즐거운 기억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주식 투자, 뉴욕 주식 시장이라고 하면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이렇게 될 것 같죠? 여기서 주로 주식 거래가 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쇼장으로 변해 버렸어요. 예, 마켓 메이커들 좀 그 일부 이제 처분해주는 마켓 메이커들만 조금 남아 있고요. 스페셜리스트들 왔다 갔다 하고, 대부분의 거래는 이렇게 서버들,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때 또 뭐예요? 여기에 이 데이터 센터 근처에 또 헤지 펀드들이나 주식 브로커 회사들 있잖아요. 증권사들이 이 케이블망을 같이 연결하는데, 그죠? 이 데이터 센터의 이 중앙 처리 장치로부터 자기 서버가 거리가 똑같도록, 다른 경쟁 회사들하고 뒤치어지지 않도록 같은 거리, 케이블 거리가 똑같도록 설치하도록 그걸 애를 쓴다고 합니다.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100만 분의 1초라도 안 뒤지려고, 그죠? 이 데이터 센터 안에 서버가 들어가 있어도 그 중앙 처리하는 서버하고 같은 거리가 되도록 쫙 케이블 거리를 똑같이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분초를 다투는, 분초가 아니라 100만 분의 1초를 다투는 장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아까 그 가츠야마의 얘기 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있을까요? 보시면은 요 네모로 돼 있는 요 맨하탄과 뉴욕 에어리아, 뉴저지, 뉴욕 이쪽의 지도입니다. 요 길쭉하게 나온 요 끝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맨하탄 지역이 되겠습니다. 뉴욕 엄청 크죠? 그리고 맨하탄 그 섬도 이렇게 큽니다.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거 요 끝에 있어요. 요 끝에 머리.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여기서 그 주문 엔터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는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 데이터 센터들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서 안 일어나요. 왜? 한 군데 폭파되면 어떡하라고. 그죠?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가장 가까운 곳,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BATS라는 곳이고요. BATS라고도 합니다. Better Alternative Trading System. 그 다음에는 디렉트 에지라는 곳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 밑에 아마존이라는 데이터 센터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 멀리 위에 한 1시간 30분 거리가 되는 거죠. 요게 보면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데이터 센터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군데에서 분산돼 가지고 거래가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은요, 자, 이 정도 거리가 되는 거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별거 아닐 것 같죠? 왜냐하면은 전자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빛의 속도란 거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 즉 지구를 7바퀴 반 돌아가는 거, 그죠? 그런 건데, 그런 이상 이게 뭐 무슨 큰 차이가 나겠어 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은 나이브한 겁니다.
초단타 매매자들은요 100만 분의 1초를 다툰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미국 거래소, 주식 거래소가 12군데 있는데 뉴저지에만 4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거리부터 문제가 되는데요. 주문을 넣으면은 배츠에서 먼저 도달하고 NYSE 데이터 센터에 최후 도달을 하는데 시간 차이가 1000분의 2초입니다. 1000분의 2초. 여기에서부터 딱 도착하고 나서 여기에 또 도착하는 그 속도 차이가 여기 도착하고 나서 1000분의 2초 후에 여기에 간다는 거예요. 이걸 레이턴시 내지 시간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자, 우리가 참고로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10분의 3초입니다. 0.3초, 0.1초가 아니에요. 0.3초 깜빡하는 게, 그죠? 근데 이거는 몇 초? 1000분의 2초. 와우, 이 정도면은 뭐 별 차이 안 날 것 같잖아요. 근데 1000분의 2초인데 100만 분의로 따지면 100만 분의 2000초, 100만 분의 2000초. 네.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100만 분의 1초를 다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2000초가 차이가 난다고. 100만 분의 2000 단위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배츠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거래가 체결된 직후에 NYS에 다다르기까지 이 100만 분의 2000초의 시간이 남아 돈다고요. 남아 돈다고요. 감이 잡히십니까? 네, 남아 돈다 하는 건데, 누군가 100만 분의 476초의 속도로 BATS, 배츠에서 우리의 움직임을 파악한 후에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와 주변의 데이터 센터에서 널려있던 매도 주문을 싹 거두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AMD 주식이 뭐 만주가 딱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일부는 여기에서 이렇게 걸려서 이제 만주 중에 몇천 주는 여기에 걸려서 이렇게 달랑달랑거리고 있고, 일부는 요쪽에 저쪽에 널려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제 매도하려고 그 몇천 주씩 이렇게 나눠져서 포스팅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체결되고 나서, 그죠? 체결되고 나서 100만 분의 476초 차이로 여기에 있던 것들이 확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팬텀, 고스트 같은 거죠. 여기서 뭔가 끈앞풀 같은 거 딱 했던 낚시에 뭐 이게 낚시가 걸렸으면 여기서 100만 분의 476초 차이로 확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여요. 매도 호가를. 그런 짓들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걸 얘네가 발견한 거예요.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러면 나도 시간차 공격을 한다. 니네가 시간차 하면 나도 시간차로 한다. 이게 arms race로 벌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네가 해결한 방법이 뭐냐? 얘네가 단순 무식하게, 전에는 단순 무식하게 쭈쭈쭈쭉 가게 이렇게 주문을 냈다 그러면은, 그죠? 이제는 쭈쭈쭈쭉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부터 먼저 때리면서 그 다음에 시간차 공격으로 여기 넣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이 대기했다가 팬텀처럼 확 없애려고 했던 애들이 먼저 당하고 그 다음에 역순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딱 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스트처럼 이렇게 확 없어지는 짓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차 역공을 해가지고 성공했다 하는 스토리가 바로 이 플래시보이즈의 번개, 그죠? 번개돌이들의 소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재밌죠? 예, 제가 지금 이 스포일러까지 했는데 좌우지간에 그거 보시면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요. 플래시보이스 그래가지고 이 초단타 매매자들이 활동을 하는 이상은 나도 초단타 매매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건 마치 arms race라고 했는데 핵무기 경쟁을 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경쟁을 할 때 어떡합니까? 상대방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상 나도 핵무기를 안 가질 수가 없다. 이 arms race, 무기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초단타 매매자들을 활용한 그 arms race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 소설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초단타 매매자라고 하는 게 순기능을 하느냐 역기능을 하느냐에 대한 연구들도 지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역기능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순기능에 대한 얘기는 뭐냐 하면은 arms race에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거. 두 번째로는 종목이 때로는 하루에 한 번도 트레이딩 안 돼가지고 제대로 된 호가가 뭔지 가격이 뭔지 모르겠는 그런 주식들도 많거든요. 그런 소형주들에 대해서는
이런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더들이 호가를 계속적으로 불러줌으로 인해서 좀 더 에피션트한 프라이스가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있지 않나 하는 얘기들도 갑니다. 역기능에 대해서는요, 얘네들이 잘못 맞물려 돌아가 버리면은 뭐라 그랬죠? positive feedback trading 이라 그랬죠. 추세 편승 같은 게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확 나가다 보면은 잘못 맞물려 돌아가면은 플래시 크래시가 닥친다는 거예요.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떨어지네? 떨어지면 나도 미리 팔아야지. 막 이러면서 100만 분의 1초를 다투면서 팔아버려요. 그러면은 확 순식간에 주가 지수 단위에서도 뭐 10%씩 막 5분 만에 폭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속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종목별로도 다우존스 그 인덱스 레벨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종목에서도 수도 없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래시 크래시에 대한 초단타 매매자들에 대한 얘기를 이번 비디오에서는 같이 말씀 나눴고요. 다음 비디오에서는 로또성 주식에 몰리는 그런 개미 투자자들의 본능적인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